2004년 출간된 고스트워는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이어진 은밀한 작전들과 정책 실패를 철저히 파헤친 스티브 콜의 명저입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인 콜은 기밀 해제 문서와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CIA의 아프간 작전과 지하드의 실체를 퍼즐 조각처럼 맞추며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야기는 냉전의 절정기에 CIA에 의해 비밀 아프간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출발합니다. 콜은 미국이 소련에 대한 전략으로 파키스탄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아프가니스탄을 모스크바의 수렁으로 만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당시 CIA의 이슬람아바드 주재국은 무자히딘의 스팅어 미사일과 같은 무기와 자금을 분배하는 허브가 되었는데 이는 사실 악마와의 거래였습니다. 파키스탄 ISI는 과격한 헤크마티아르 같은 세력에게 지원을 집중했고 이슬람 성전을 버리려는 아랍 자원봉사자들의 유입도 환영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젊은 사우디 재벌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하디스트 네트워크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980년대 동안 빈 라덴은 CIA의 직접적인 동맹은 아니었지만 미국, 사우디, 파키스탄 연합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입지를 넓혔습니다. 고스트워는 CIA가 빈 라덴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는 단순한 인식에 반박하며 대신 공식적으로 그를 후원한 기록은 없지만 미국이 조성한 지하드 환경 자체가 그의 영향력을 키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소련 전략이라는 좁은 목표만을 쫓은 결과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의도치 않게 전 세계 무장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1989년 소련이 철수한 후 미국의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콜은 1990년대 초반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아프간에서 손을 떼는 과정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그립니다. CIA와 백악관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아프간의 국가 재건에는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터 톰슨과 같은 외교관들은 아프간을 방치하면 극단주의의 진공 상태가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워싱턴의 대다수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무관심에 정책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프간은 내전에 빠졌고 이후 탈레반이라는 극단주의 정권이 나타나며 미국 관리들은 탈레반이 알카에다와 손잡는 과정을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탈레반 정권 아래의 아프가니스탄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의 피난처가 됩니다. 1998년 알카에다가 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 두 곳을 폭탄 테러하자 CIA는 반테러 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빈 라덴 축적에 나섭니다. 1999년에서 2000년 무렵 탈레반 정권과 싸우던 마지막 저항 세력 마수드는 미국의 잠재적 동맹자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CIA 반테러 센터는 마수드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그가 알카에다의 피난처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미국의 정책은 양면적이었습니다. 콜이 설명하듯 워싱턴 내부에는 논쟁이 거셌습니다. 마수드의 군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탈레반을 몰아내고 알카에다까지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인 정보 수집 목적만을 위해 협력에 그칠 것인가. 결국 후자가 선택되었고 CIA는 마수드와의 협력을 정보 수집과 소규모 지원에 국한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장 요원들에게는 마수드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아프간 전쟁터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는 워싱턴이 여전히 아프간 내전에 깊이 얽히는 것을 꺼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실제 사례를 통해 고스트워는 기회상실과 위협 가소평가에 반복되는 패턴을 고발합니다. 2001년 여름 미국 정보당국은 대규모 테러가 임박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관료적 망설임과 기관 간 갈등은 정치적 마비를 낳았습니다. 스티븐 콜은 미국이 방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고스트워라는 제목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소련과의 은밀한 전쟁은 뜻밖의 재앙을 낳았고 알카에다와의 전쟁은 대부분 그림자 속에서 진행되다가 결국 9.11이라는 재앙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는 아프간 시골에서 일어난 암살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올 참사의 전조였습니다. 바로 2001년 9월 9일 아흐마드 샤 마수드가 알카에다의 자살 폭탈범에게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판지시르 계곡에 위치한 아흐마드 샤 마수드 묘지는 이 전설적인 지도자를 기리는 국가적 기념물입니다. 그는 게릴라 사령관에서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인물이며 소련군과 탈레반 양쪽 모두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53년 판지시르의 계곡에서 태어난 마수르는 1980년대 벌어진 수많은 전투의 승리를 통해 판지시르의 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소련의 대규모 공격을 무수히 격퇴했으며 판지시르 계곡은 결국 소련에게 있어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가 더 대단한 이유는 파키스탄을 통해 지원되었던 자금과 무기는 그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인데요. 대신 굴부딘 헤크마티아르와 같은 이슬람주의 세력에게 많은 지원이 몰리게 됩니다. 파키스탄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략적 심도라는 군사 전략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 대한 대비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친파키스탄 정권을 세워야 했습니다. 탈레반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다 통제하기 쉬운 파트너로 간주되었고, 마수드처럼 민족적 연합과 아프간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인도 및 이란과도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이 끝날 무렵 마수드의 리더십은 소련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92년 카불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자 마수드는 신생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의 국방장관이 되었으나 곧이어 국가가 분열되며 또 다른 충돌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1990년대 초 대전 동안 마수드는 굴부딘 헤크마티아르와 같은 경쟁 무자헤딘 지도자들에 맞서 카불을 방어했습니다. 1996년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에도 마수드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북부로 후퇴하며 타지크, 하자라, 우즈벡 그리고 반탈레반 파슈툰 세력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북부동맹의 군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수드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있어 마지막 주요 장애물이 되었고, 실제로 탈레반은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 마수드의 고향인 판지시르 계곡을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코레 고스트원은 마수드를 확고한 저항 영웅이자 복잡하고 노련한 정치인으로 묘사합니다. 탈레반의 근본주의와 달리 마수드는 보다 포괄적인 아프가니스탄을 꿈꾸었고, 다양한 민족 간의 통합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000년 말과 2001년 초 마수드는 민족 간 연대를 통해 파스툰 지도자인 압둘 하쿠 등과 함께 반탈레반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1년 초 탈레반 정권에 대한 지역의 반감이 커지던 시기, 마수드와 다른 아프간 지도자들은 그의 본부에서 탈레반 이후 아프간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역사적으로 대립해왔던 민족들이 함께 모인 이례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는 탈레반이 언젠가 무너질 날을 준비하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안정되고 통합된 아프간을 꿈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수드는 탈레반과 알카에다 동맹에 맞서기 위해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2001년 봄 유럽을 방문하는 외교 행보를 펼쳤고, 4월 6일에는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상 서방을 향한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 연설에서 마수드는 아프가니스탄의 참혹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설명하며 아프간 국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언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결합은 단순한 아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아프간 안정을 도우며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면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는 곧 미국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정보망이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테러가 임박했음을 포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놀라운 경고는 9.11을 명확히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서방의 관심은 너무 늦게 마수드에게 닿았습니다. 테러 이틀 전인 9월 9일, 언론인으로 위장한 알카에다 암살자들이 북부 아프가니스탄의 마수드 캠프를 습격했습니다. 자살 폭탄범은 인터뷰 도중 카메라에 숨긴 폭탄을 터뜨려 마수드를 살해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과 그의 조직은 마수드가 생존하는 한 탈레반 정권은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미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마수드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마수드 두 대상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은 알카에다의 계산된 전략이었던 거죠. 따라서 9.11 전날 마수드를 제거함으로써 알카에다는 반탈레반 저항 세력을 참수하고 미국이 현지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미국을 덮칩니다. 스티브 콜의 고스트원은 단순한 역사 서술을 넘어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에 대한 냉철한 교훈을 전합니다. CIA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개입사는 예컨대 공통의 적에 맞서 자유투사들을 무장시키는 일이라는 자국의 이익과 명분이 따르는 일이라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
워싱턴의 최우선 과제는 소련을 패배시키는 것이었고 그 목표는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입 방식, 그러니까 지역 동맹국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숙고 없이 행동한 방식은 새로운 위험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은밀한 정쟁은 무장 이슬람주의와 전쟁 군벌주의 부상을 조장했고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극단주의로 몰아넣었습니다. 책은 경고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리 지원이나 군사적 원조 형태로 개입할 때에는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적을 무장시키는 행위가 시간이 지나 새롭고 더 큰 적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개입에서 생긴 유령들은 미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적 얽힘에 발을 들일 때 그 모든 결정이 만들어낼 장기적인 파장을 명확히 인식한 채 두 눈을 뜨고 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